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시장 임의 붕괴 미분양 막기 위해 국토위 노력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파트 시장이 거의 붕괴했다고 보면 됩니다. 붕괴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붕괴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분상제 주택 즉시 입주 의무 완화 법 발의 전월세 물량 확보. 밑에 보시면 김정재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 즉시 입주 안하도 매도 전까지만 충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김정재 의원 한번 봅니다. 자, 인상 굉장히 좋으시고 제가 이분한테 불만 사항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경력에 2022년 7월부터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죠. 국토위 국토위 소속 위원께서 요런 법률안을 발의를 했다. 법률안 발의를 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법률안은 일단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국토위의 의견이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한테 지금 5년간 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것을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 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그래서 신규 공급 물량이 전월세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요런 내용의 요런 취지의 법률안인데 지금 보면은 차근차근 보면 우선 당초부터 보겠습니다. 당초.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 의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하고 실수요자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자, 요게 당초죠. 당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당연히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주거를 위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투자죠, 투자. 투자를 위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봉화에 실거주하면서 월세 살면서 투자는 서울에다가 하고 싶은 이런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겠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투자 수요가 아닌 실거주 수요를 위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자, 요 실거주 제한이 없으면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즉시 준공 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주택은 상급지가 인기가 있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수도권 등 인기 지역에 부동산 투자가 몰리죠. 자, 그래서 주거난 해결과 공익의 사익화 저감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로 수분양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반대급부로 거주 의무 요건을 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만 청약 및 계약을 하게끔 하는 제도인 거죠. 자,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이제는 변경을 보겠습니다. 변경.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분양을 받으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실거주가 강제되면서 최장 5년 동안 거주지 선택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말이 이상하죠. 사실은 도입 취지를 알면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내놓을 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로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자,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보면은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일단은 거주지 선택의 제한, 원칙이 주거난 해소입니다. 주거난 해소. 그러니까 준공 후 즉시 실거주 의무, 요 원칙은 주거난 해소입니다. 주거난 해소. 그런데 지금 보면은 투자보다도 실거주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자, 만약에 가정을 거주지 제한을 푼다. 준공 후 실거주 그 제한을 푼다. 라고 하면은 투기 수요가 폭증하죠. 투기 수요가 폭증합니다. 상급지의 경우 투기 수요가 폭증하죠. 자, 그리고 주거난의 피해자인 그 지역의 그 실거주 청약자 당첨 확률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그 결과 주거난 해소 실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애초에 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 청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 이게 그 준공 후 실거주 요건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어떤 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거주지 선택의 제한,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거주하지도 않을 건데 청약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3번 전월세 금지법. 전월세 공급해서 주거난 해소하자는 이야기인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은 잘 따져보면은 지금 보면은 구축이 그 12,000호, 그리고 그 지역에 신축으로 3,000호가 추가로 더 생긴다. 자,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총 15,000호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분양자가 신축에 거주하느냐 또는 구축에 거주하느냐 선택의 문제인데, 자, 지금 신축에 거주를 한다. 자, 수분양자가 신축에 거주한다. 괜찮은 일이죠. 자, 지금 보면은 거의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전월세 오래 살던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신축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괜찮은 일이죠. 자, 이게 어떻게 전월세 금지법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아서 신축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고, 자,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어차피 그 공급이 3,000호가 늘면은 그 지역에 주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봉화에 사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도 어차피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주 공간은 15,000호로 똑같은데, 대신에 그 지역 사람이 분양받을 때 비해서 봉화에 사는 사람이 분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거주를 안 하는 거죠. 거주를 안 하는 것이고, 자,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지역에 살던 사람은 지역에 살던 사람의 숫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봉화에 사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도 공급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어차피 봉화에 살던 사람이 분양을 받거나 안 받거나 봉화에 살 거고, 자,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소유주만 달라지는 건데, 자, 이렇게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그 악의적인 프레임을 붙일 필요가 없죠. 자, 어차피 공급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거시장 자체가 실거주를 위한 시장으로 지금 어떤 그 개편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면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실거주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법률안은 어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이런 법률안을 내어놓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계속 보면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거주 의무 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거주 기간을 포함한다. 사업 주체가 거주자는 거주 의무 기간을 거주한 후 양도할 수 있다는 부기 등기의 주체로 명확화하고, 거주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 사실을 확인받은 후 등기, 부기 등기 말소 가능하다. 그리고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전후 모든 거주 의무자에게 적용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렇게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 준공 후 바로 실거주하는 의무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준공 후 실거주 조건 완화의 의미.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좋은 점. 자, 첫 번째로 기존의 영끌 수분양자, 자, 영끌로 분양받은 사람들 금리 상승해서 너무너무 입주를 하면은 이자 부담이 세죠. 자, 그래서 전세로 돌려서 이런 분들은 전세로 돌려서 입주 시기를 미루고 조금 몸테크해서 자금난 해소하도록 퇴로를 마련해주는 어떤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점은 엄청나게 긍정적입니다. 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법률안 발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양을 앞둔 시공시행조합. 자, 상급지와 하급지로 나누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상급지는 수혜고 하급지는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급지 같은 경우에 주로 상급지겠죠. 상대적으로 상급지일 건데 미분양 위험에서 탈출할 수가 있죠. 미분양 위험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양 위험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하급지는 지금 분양시장에 한파가 몰아쳤는데 여기에다가 찬바람까지 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라리 청약통장을 그냥 쓰는 거 상급지에다가 쓸란다. 요렇게 되면은 하급지는 그냥 월세 살자. 자, 요렇게 전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3번. 요것은 사실은 장기적인 토건족의 포석일 수 있다. 자, 요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인데 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 자, 지금까지 국토위 토건족을 위한 결정을 꾸준히 해왔죠. 그래서 아파트는 현재 거주가 아니라 돈이죠, 돈. 투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가 실거주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수요, 투자 수요가 사라지죠. 자, 그러면은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나게 그 아파트는 한두 채 찍어내는 게 아니라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찍어내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찍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저렴하게 찍어내면서 고가의 분양 가능한 지금의 그 수익 구조를 유지시키고 싶어 하겠죠. 자, 이런 수익 구조를 유지시켜 가지고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싶겠죠. 그러한 어떤 포석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다 싶어서 이때 요런 어떤 그 조항을 바꿔버리고 법을 아예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금 지나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진정됐을 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를 통한 어떤 그 수익 창출 구조, 자, 요것을 유지시키고 싶은 욕구가 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작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어떤 아파트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 아파트를 통해서 이익 보는 집단들이 많죠. 자,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많죠. 사실 많습니다. 아파트는 절대 안 오르는 것이 아파트라고 보면 되는데, 원래는 집합 건물에 땅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집합 건물이고, 그리고 감가상각이 꾸준하게 반영되는 어떤 그러한 물건이 아파트라서 오르면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데, 지금 계속 오르는 이런 분위기, 자, 이것은 어떤 국가적으로 정말 전체적인 어떤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프레임 때문에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것인데, 자, 이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겠다. 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향 안정화가 되는 시장이고, 자,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 어떤 프라이버시의 제약이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자, 지금은 거꾸로 아파트가 어떤 투자의 상징,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수시로 주거난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정착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파트 시장 이미 붕괴되었다는 신호죠, 신호. 자, 이런 그 법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아파트 시장 붕괴되었다. 자, 그런데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어떤 아파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법률안은, 자, 제발 좀 다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